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코 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동욱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연구는 포스코에서 만든 고성능, 고품질, 고강도의 강제를 가지고 건설 분야에 그 중에서도 땅속에 들어가는 지반 분야의 이용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 주제는 STG 800 중공철근 지반 가시설 솔루션인데요. 이게 뭔 말인지 다 모르는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공철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왜 이게 이 건설 분야에 적용될 때 메리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의 공감대 형성하는 걸 중심적으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시지 않게 하려고 노력은 할 건데요. 재밌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발표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도대체 중공철근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중공철근이라는 것들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연구를 했고 검증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현장에 적용했을 때에 어떤 메리트가 있고 장점이 있는지, 적용했을 때의 반응과 또 실적들, 이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가능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니까요. 계속 거듭 부탁드리지만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공철근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공철근의 개요를 말씀드린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자동차에 관련된 사진, 장표가 띄워졌는데요. 사실은 이 자동차 쪽과 제가 말씀드리는 중공철근이 가야 하는 방향이 좀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 중공철근을 개발해야겠다라는 이 동기부여를 받은 게 바로 이 자동차 분야에서 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첫 시작 페이지를 이 자동차에 관련된 그림으로 넣었습니다. 자동차 하면 많은 분들이 되게 친숙하게 지금은 느끼실 거고요. 자동차에 대해서 나는 세단이 좋다, 아니면은 난 SUV가 좋다, 아니면 뭐 난 디젤차, 가솔린차, 뭐 이런 식으로 색상에 대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취향이 있을 건데요. 모든 자동차 메이커에서 공통된 관심사로 개발에 집중했던 부분이 바로 연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연비 좋은 차를 싫어하시는 분 당연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비에 대한 부분은 이 자동차 쪽에 지난 10년 이상 굉장히 주 화두가 됐고, 최근에는 뭐 전기차로 좀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시들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이런 자동차용 강판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고요. 글로벌적으로 봐도 거의 넘버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고, 한 2년 전까지 아마 TV에서 광고로도 아마 접하셨을 뭐 기가스틸 이런 것들이 자동차 프레임이나 바디 쪽에 들어가는 강판들을 고강도로 해서 경량화 시킨다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경량화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많은 동그라미 모양, 그러니까 안에가 꽉 차 있는 봉강의 형태를 갖는 이런 구조재들을 고강도로 하면서 외경은 동일하게 하고 안을 비워놓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공철근의 이런 컨셉과 동일하게 경량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경량화의 여러 가지 핵심 부품들도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좋은 강관을 왜 자동차에만 써야 되지? 왜 건설 분야에 사용할 수 없을까라는 데에서 제가 시작을 했고요. 되게 오래됐습니다. 2015년부터 이제 이것들을 개발을 해서 상용화하고자 노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쪽에 적용되는 이러한 봉강류들을 강관으로 바꾼 걸 도대체 어떤 데에 적용하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집안 구조물 쪽에서도 가시설, 흙막이 벽체라고 하는 이런 가시설 분야인데요. 흙막이 벽체는 또 뭔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벌써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건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이 땅을 파야 되는 공정이 있으면 이 땅을 파내려갈 때 흙이 무너지지 말라고 여기에 시공하는 것들이 흙막이 벽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 HB만의 토류판을 끼는 것도 있고요. 강판을 접어서 시트 파일 형태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지하 구조물들의 깊이가 점점 깊어집니다. 땅값은 비싸지고 그 비싼 땅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안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차장이 지하 6층, 7층까지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지하 20m, 30m를 파내려 가야 되는데 당연히 기존에 지금 그림에 보시듯이 이런 토류판을 낀다거나 강판을 얇게 접어서는 그 토압을, 그러니까 흙이 미는 힘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안에 이러한 이형 철근을 보강하는 CIP나 지하 연속벽이라고 하는 슬러리월을 많이 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형 철근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중공철근으로 대체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고 이를 상용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은 계속 커질 거고요. 이 커지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량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또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왜 경량화가 필요한지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공철근을 자동차의 컨셉에서 갖고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건설에 그냥 바로 쓰면 되느냐? 당연히 아니죠. 건설에는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KS 표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 KS 표준을 근거로 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식이나 설계 지침, 기준 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KSD 387이는 이 중공철근의 형태를 갖는 이 강재를 가지고, 강관을 가지고 지반보강용 강관이라고 하는 KS 표준을 제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 12월에 제정이 됐고요. 여기에 보시면 적용 범위 안에 여러 가지 집안 구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지하 벽체 보강용 강관이라는 요 문구를 통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CIP나 슬러리월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KS가 제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뒤쪽에 있는 이제 숫자들 STG는 Steel Tube for Ground Reinforcement라고 해서 그 STG를 따왔고요. 뒤에 있는 800은 항복 강도입니다. 그래서 이 항복 강도 800을 발현할 수 있는 고강도 강관이라는 데에 공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설계 지침이나 설계 기준 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반공학회라고 하는 국내에 가장 공신력 있는 이 학술 기관이죠. 이쪽을 통해서 저희가 공동 연구를 해서 2017년, 18년, 2020년 작년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걸 근거로 해서 현재 현장에다가 설계 반영하고 현장에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장에 설계를 반영하고 시공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었는데 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공철근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건설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관심 없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완전 제조사 관점에서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특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고티바디 조관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 하면 T는 두께고요. D는 직경입니다. 그래서 직경 대비 두께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내는데요. 이 직경 대비 두께 비율이 10%가 넘어가면 이 강관으로 마는 데에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개발한 강관 중에 가장 두껍고 직경이 이제 작은 이 T바디가 제일 높은 거는 18.9%의 T바디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얘기를 드리면 A4 용지 한 장을 김밥 말듯이 돌돌 마는 거하고 제 기억에는 제일 두꺼운 책인데 지금은 추억 속으로 사라진 전화번호부를 똑같은 사이즈를 돌돌 마는 게 굉장히 좀 다르다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겁니다. 당연히 전화번호부는 말기도 어렵고 말아놓고 그 형태를 유지하기도 어려운데요. 이처럼 이렇게 직경이 작고 두꺼운 고강도의 강재를 강관으로 말 수 있는 조관 기술이 당연히 건설 분야가 아니라 자동차 쪽의 수요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걸 바로 가져다가 현장에 적용하면 되는데 왜 2015년부터 여태까지 이렇게 상용화가 안 됐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제조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수요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항상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싸움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거 만들어주면 팔아줄게 라고 말하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팔 수 있는 데를 찾아오면 만들어줄게 이게 항상 겹쳐 있는데 보통 저희가 설계에 반영해서 현장에 공급되는 건 6개월 정도 길면
6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고 치면 이거를 만들어주는 데까지 설비 투자하고 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도 들어가지만 그 설계 반영한 것을 공급하기에는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견차들이 있었고,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를 보시면 아무리 길어봐야 이 강관 길이가 6m가 넘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형 철근, 기존의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서 콘크리트의 구조 보강을 했던 철근은 보통 12m를 표준화해서 유통 구조로 현장에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m짜리 강관을 만들지 못하면 오늘 말씀드리는 중공 철근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게 어려웠는데, 여러 가지 강관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현재는 12m까지 강관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중공철근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파이퍼랑 다르게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서 콘크리트의 구조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가장 큰 구조 보강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으로 인해서 콘크리트가 깨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이형철근은 우둘두둘하게 돌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돌기를 가지고 부착력을 증대시키는데, 지금 맨 왼쪽에 보이시는 1세대라고 하는 이런 민무늬 강관은 이런 부착력에서 동등 사이즈에서는 열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관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적용을 해보고자 노력을 했는데 한계가 있었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철근의 돌기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라고 해서 2세대라고 보여드리는 널링 강관, 이거는 강관을 조관하는, 강관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음각 형태로 돌기를 좀 모사하는 수준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걸 들고 현장을 갔더니 뭐 기존보단 나은데 이게 기존에 있던 이형철근과 동등 수준의 부착력이 나올 거냐에 대한 물음표들이 있었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이것도 상용화가 돼 있지만 주로 자재 개념, 그러니까 이 철근 1대1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CIP나 슬러리 월이라고 하는 데에 망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망을 공장에서 선제작해서 현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중공철근의 가장 이제 최신 버전이고 조금 더 개선이 될 수는 있겠으나 현재 버전에서의 가장 이형철근에 가까운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민무늬의 강관을 가지고 전조라고 하는 3롤의 롤러 사이에 넣고 얘를 돌려서 눌러서 가공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그 3세대 그 밴딩 및 가공성 요 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 오른쪽 사진에 나오는 것과 같이 두께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단면 형상이 쉐입이 바뀌어서 이러한 돌기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부재력에 대한 감소가 없고 자재비도 기존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가지만 이형철근 대비해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3세대의 중공철근은 1대1로 현장에 이형철근을 대체해서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해서 현장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KSD387이 지반보강용 강관에 나와 있는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은 1세대, 2세대, 3세대 표면 형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조건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표면 형태가 바뀌면서 강도가 떨어지거나 강도 저하에 따른 문제점들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연구했던 내용들 그리고 검증했던 내용들을 소개하는 수준으로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발표를 드린 내용들은 충분히 성능 검증이 돼서 저희가 외부에 오픈할 수 있다는 수준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잘 검증이 됐다, 적용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 구조 성능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이형철근을 가지고 이 CIP 망을 한번 짜서 콘크리트를 부어서 시험체를 만들었고요. 동일한 스펙으로 강관을 적용한 중공철근을 넣어서 또 망을 짜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 그래프상에 안에가 이제 뚫려 있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중공철근에 관련된 실험 결과, 그리고 까맣게 표시된 게 이형철근에 대한 결과인데요. 거의 유사한 거동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했고요. 현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 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 6층을 들어간다면 최소한 20m 이상은 흙을 퍼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벽체가
20m 이상 시공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현장에 공급되는 이영철근은 12m가 표준이기 때문에 20m를 커버하려면 연결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할 때는 흔히 쇠니까 용접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영철근은 보통 사용되는 이영철근은 용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 당량이라고 하는 이 화학 성분의 그 값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용접이 가능한 범위 내로 얘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철근은 일반적으로 이영철근은 이런 화학 성분이나 탄소 당량을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KS 이영철근 기준에 보면 기본적으로 용접이 가능한 것은 뒤에 W가 붙어서 웰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영철근 따로 있고요. 흔히 현장에 적용되는 이영철근은 용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하느냐? 현장마다 다른데 보통은 철근과 철근은 1대1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있는 것을 용접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철사같이 생긴 결속선이라는 걸로 묶어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음 길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형철근의 이음 길이를 산정하는 여러 가지 검증된 방법들이 있고, 그것을 중공철근도 동일하게 써도 되냐 마냐에 대한 당연히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이형철근의 이음 길이를 산정하는 방법을 동일하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중공철근은 포스코에서 생산해서 공급할 때부터 화학 성분을 정확하게 개런티 해드리고, 중요한 게 탄소 당량까지도 용접이 가능한 수준으로 공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영철근에서는 용접이 안 됐지만 저희 중공철근을 사용하게 되면 용접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용접으로 그러면 성능을 검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이영철근의 단점이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테스트를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면 빨간색 실선이 이 겹이음이 아예 없이 그냥 단본으로 저희가 실험체를 비교군을 만든 거고요. 겹이음 길이를 1.5m를 한 경우, 2m를 해서 결속선을 맨 경우도 거의 동등한 수준의 양상을 보였고, 용접 이음을 해서 500mm만 겹쳐서 125mm의 용접을 했을 때에도 거의 동등 수준의 이 거동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겹이음도 기존의 이영철근 기준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용접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결과를 얻었는데요. 저는 포스코 직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관련된 겹이음에 대한 것들을 잘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또 공신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내에 가장 콘크리트에 관련된 그 저명한 기관인 한국 콘크리트 학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았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집안 구조물, 집안 가시설 분야에 국한해서는 기본적으로 겹이음 기준은 이영철근 기준을 준용할 수 있고, 용접으로 이음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현장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궁금해 하시던 부분들을 포스코에서 선도적으로 검증을 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의 포인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실내에서만 해보면 어떡하냐, 현장에서도 해봐야 될 거 아니냐라는 또 말씀들을 하실 수 있어서 요 현장 시험 시공하고 현장에서 검증한 자료도 같이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의 사진 자료로 구성을 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돈이 좀 많이 들어갔겠네. 그래서 포스코에서 단순히 그냥 강제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용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안드리고 있다라는 거에 조금 더 좀 포커스를 맞추고 요 내용을 부담 없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을 짜야겠죠. 현장에서 이렇게 실제로 망을 짜는 것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작업대 설치하고 띠철근 배열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진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망을 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거의 가장 키포인트는 계속 경량화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동등 수준의 성능을 발현하는 이영철근 대비 중공철근은 약 50% 정도 무게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작하면서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작업자분들에게 작업이 어떠십니까를 여쭤봤더니 다들 너무 가벼워서 좋다라는 VOC,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계속해서 사진 자료를 보시면
뭐 현장에서 이렇게 망을 잘 짰다라고 해서 쭉 넘어가면서 저희가 망 짠 것까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짰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다음에는 어떤 현장인지 실제로 현장에 저희가 약 한 16m 정도 깊이의 이러한 그 구조물을 실제로 땅을 뚫어서 시공을 해서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 사진 자료인데요. 또 17m까지 실제로 굴착을 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자료고, 대형 장비를 통해서 실제 흙을 퍼내고 이 안에 아까 제작했던 망을 넣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서 전체적인 이 시험체를 만드는 그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방공학을 전공하시거나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잘했구나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실제 현장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게끔 검증이 됐구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다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현장 제한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위에서 누르는 하중, 즉 건물이 위에 올라가게 되면 수직 하중이 작용하게 됐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뭐 흔히 우리 요즘 지진에 대해서 민감하죠. 지진이 왔을 때 흔들릴 때 어떻게 얘가 수평 하중에 옆으로 미는 힘에 대해 저항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건데요. 위에서 누르는 힘을 여기 뭐 1000톤짜리를 위에서 직접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큰 해머를 이용해서 이 타격 에너지를 가지고 하중을 조건을 모사해서 하는 이런 실험 방법이 있고요. 그거를 동제하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머를 가지고 동제하 시험을 해서 저희가 예상했던 설계 지지력, 그러니까 목표했던 성능 이상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옆으로 미는 힘. 근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흙막이 벽체는 흙이 무너지지 말라고 시공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옆에서 미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미는 힘에 대해서 실제로 이 현장에서 시공한 구조체를 좌우로 밀면서 실험하는 이런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역시도 저희가 목표했던 그 성능 이상이 확인이 되어서 현장에 적용을 했을 때도 충분히 검증이 된 상태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제가 준공철근이 뭔지, 그리고 준공철근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검증했는지 등등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준공철근을 적용했을 때 이제 효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가볍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형철근 대비 1대1로 비교하면 약 50% 정도 무게 절감이 가능한데요. 이 50%라고 해놓고 얘기는 왜 또 한 40%밖에 절감이 안 되냐라고 이 자료를 보고 또 의아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연직으로 들어가는 이 수직 철근은 이형 철근에서 준공 철근으로 대체를 하면 정확히 50%가 절감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그 코일 철근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은 띠 철근이라도 얘기하는 이 철근이 같이 결합이 되면 약 40% 정도의 경량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망으로 봤을 때에는 약 40% 정도 경량화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아까 용접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용접을 하게 되면 아까 저희가 쉽게 말해 철사로 묶는다고 하는 거하고 용접으로 딱 붙여놓는다고 했을 때 이 겹쳐지는 길이가 차이가 납니다. 철사로 묶을 때는 많이 겹쳐져야 되고요. 철사로 안 묶고 용접을 하면 조금만 겹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겹쳐지는 길이가 요 연결되는 철근 하나하나에 약 1m씩 절감을 시킬 수 있고요. 이거를 전체 물량으로 보면 뭐 겹이음이 꼭 한 포인트씩 있다라는 가정하에 약 한 5%에서 10% 정도의 물량 저감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떤 특정 현장의 거를 좀 발췌해서 뭐 비용으로 표현은 드렸지만, 현장 여건에 따라 용접으로 이음을 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경제적으로 재료를 덜 쓰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콘크리트 학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의견서까지 제공을 해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망을 짜기 어려운 조건들이 꽤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과 같이 자동화 설비를 통해서 망을 짭니다.
이게 현장이 굉장히 좁은 현장들이 있어요. 이런 데에다가 이 망을 잘라고 뭐 10m가 넘는 것들을 가지고 이거를 들어서 옮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번잡하기 때문에 선제작한 것을 단순히 공장에서 만들어서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시공만 하면 되는 이런 조건들이 형성이 되면 굉장히 시공성도 좋고 현장에서 작업성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기존에도 이형 철근을 가지고 이렇게 선제작하는 망을 짜서 현장에 공급하려고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형 철근은 기본적으로 결속선으로 얘를 묶어 놓는 방법인데요. 얘를 공장에서 짤 때는 정말 원형 형태 그대로 모양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얘를 차에 한번 싣죠. 공장에서 현장에 오기 위해서. 그때 조금 틀어지고요. 현장에 도착해서 다시 내릴 때 좀 틀어지고, 현장에서 시공하려고 크레인으로 얘를 들어서 이 구멍에 넣으려고 보면 너무 많이 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틀어진 거를 해도 되냐에 대한 물음표가 당연히 생기고, 품질 관리나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런티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좀 필요하지만 적용이 어려웠었는데, 지금 중공철근하고 띠철근도 포스코에서 나오는 강연 선재를 이용해서 이 철선으로 가공한 제품을 사용하면 다 용접에 대한 게 개런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망을 짜서 현장에 공급을 해주면 단순 시공만 하는 걸로 현장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징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드려야 되는 게 경량화입니다. 그러면 아니 뭐 이게 왜 경량화가 자꾸 중요하지? 자동차는 연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철근도 왜 이게 경량화가 돼야 되지?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공철근의 재원표를 저희가 이형철근하고 1대1로 비교를 했는데요. 보시면 메다당 단위 중량이 동일한 스펙에서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근데 최근에는, 예전에는 이런 흑마기 벽체에 들어가던 이런 이형철근이 19mm, 22mm짜리, 25mm 정도가 가장 많이 사용됐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지하의 굴착에 관련된 안전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면서 직경이 큰 이형철근들이 사용됩니다. 직경 29mm, 32mm, 35mm짜리가 사용되는데, 이 무게를 지금 보시면 메다당 29mm짜리는 5kg가 나가고요. 35mm짜리는 7.5kg가 나갑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형철근은 표준이 12m짜리가 가장 범용적으로 현장에 들어가는데, 29mm짜리를 현장에서 그 12m를 받으면 그 12m 단본이 60kg이 나가고요. 35mm짜리를 받으면 90kg이 나갑니다. 작업자 거의 2명이서 이거를 들어가지고 올려서 결속선을 메고 해야 되는 과정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어도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량화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고, 뭐 많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건설 현장의 작업자분들의 또 이 나이대가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운동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하겠지만 이건 노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겁지 않은 것들을 선호하게 되시고, 저희가 아까 현장에서 시험 시공할 때 29mm짜리 철근, 이형철근을 타겟으로 1대1로 대체를 한 건데, 무게가 60kg짜리를 들어서 하시던 분들이 30kg짜리를 들어서 지금은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확히 반으로 줄고요. 25mm짜리까지는 약 50kg 이하기 때문에 작업자 두 분이서 지금 힘들지만 작업을 하셨는데, 지금 중공철근으로 대체를 하면 직경 35mm짜리에 해당하는 그 사이즈도 현장에서 50kg 이내로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게 경량화의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작업과 현장의 안전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고요. 그럼 이제 제일 저희가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릴 때 어려운 게, 좋은 것 같은데 실적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원체 공사가 크고 이게 좀 위험하고 자기들이 개런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하시는데, 지금 적용 실적 보시면 12개 현장에 지금 그러니까 11개 현장에는 적용 중에 있고, 12개는 두 번째 거는 현장의 설계를 반영해서 곧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런데 마루타가 되기 싫어하시는 부분들은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10개 이상의 현장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도 많이 줄었다는 걸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산업에서 한국에서 만든 제품들이 세계 시장의 기술을 리딩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포스코도 당연히 선두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그 철강을 만드는 그 분야에서 글로벌 넘버원이라고 저희가 이제 자부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좋은 제품을 현장에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해서 현장에 적용하려는 시점에 현장에 가면 항상 해외 실적은 있나요를 많이 물어보세요. 하지만 저희가 세계에 없는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의 우리나라의 기술력,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들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좀 공감해 주시고 저희가 단순히 좋은 강제가 있으니까 써보세요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검증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고요.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기술 지원을 해서 만족을 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런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선진국이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